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영 무역 합의 발표와 중국과의 무역 협상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양자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케이블 TV 부문을 분리해 매각 또는 분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소득 2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최고세율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가 두바이 기반의 파생상품 전문 거래소 대리빗을 29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가 알파벳 산하 구글 페이먼트에 대한 감독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메타가 자사의 핵심 AI 연구소인 페어의 새로운 책임자로 로버트 퍼거스를 임명했습니다. 애플이 미래 디바이스 시장을 겨냥해 스마트 글라스, AI 서버, 차세대 매경 전용 칩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영 무역 합의 발표와 중국과의 무역 협상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의 무역 프레임워크를 역사적인 성과로 소개하며 향후 중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현재의 145%에 이르는 대중국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언급하며 직접적인 매수 신호를 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발언과 무역 협상 기대감을 반영하며 리스크 선호 심리가 강화됐습니다. S&P 500은 0.58%, 나스닥은 1.07%, 다우지수는 0.62%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8%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를 드러냈습니다.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주도했으며 반도체 업종은 AI 칩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주말 협상이 결실 있는 협상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진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중국 부총리 허리펀과 스위스에서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10년물 금리가 4.38%까지 오르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가 호퇴했습니다. 이는 이날 있었던 3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했던 점과 맞물리며 채권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양자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백악관 회견에서 이번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에 대한 미국 수입 관세는 기존 27.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 관세가 철폐되어 무관세로 전환됐습니다. 미국은 농업 분야 시장 접근을 확대받으며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연간 1만 3천 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산 에탄올에 대한 영국의 19% 관세도 철폐됐습니다. 기본 10%의 미국 수입 관세는 대부분 품목에 유지되며 영화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양국은 디지털 무역 협정과 서비스 분야 협력도 추진 중이며 영국의 디지털세는 유지됩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서 영국에 대해 향후 무역 보복 조치에서의 우선 적용 대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산 보잉 항공기 또는 부품을 약 1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할 예정이며 미국은 롤스로이스산 항공 엔진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양국 간 교역은 2024년 기준 상품 기준으로 약 1,480억 달러이며 서비스 무역은 1,838억 달러 규모입니다. 미국은 영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1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57개국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보복관세 이후 첫 사례이며 향후 인도, 베트남, 일본, 한국과의 협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케이블 TV 부문을 분리해 매각 또는 분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이는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보도 직후 WBD 주가는 4% 이상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1분기 실적 자체는 부진했습니다. 매출은 89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주당 순손실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신작 밉17이 기대에 못 미치며 스튜디오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8%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스트리밍 부문은 HBO의 화이트 로터스 시즌3 등 콘텐츠 흥행에 힘입어 신규 가입자 530만 명을 추가하며 총 가입자는 1억 223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CNN, 디스커버리 채널 등을 포함한 TV 네트워크 매출은 7% 줄었고 회사 전체로는 구조조정 필요성이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WBD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분할 구조를 시범 적용해왔으며 이번 분리는 컴캐스트 등 다른 미디어 그룹들의 전략과도 유사한 흐름입니다. 다만 380억 달러에 달하는 높은 부채는 향후 매각이나 분사 과정에서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소득 2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최고세율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500만 달러 이상에 대해 적용되며 세율은 39.6%로 현재 37%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17년 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로 트럼프는 이를 통해 자신의 대표적 세제 개혁안인 원 빅뷰티풀 빌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 업계에서 활용되는 캐리드 이자에 대한 세금 특혜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저항이 큽니다. 하원 조세위원인 케빈 헌 의원은 노미는 진행 중이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마이크 크레이보 의원 역시 세금 인상에 대해 달갑지 않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가 전통적인 공화당 노선을 벗어나 포퓰리즘적 행보를 강화하는 만큼 이번 증세안이 향후 세제 개편 논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가 두바이 기반의 파생상품 전문 거래소 대리빗을 29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인수대금은 현금 7억 달러와 코인베이스 보통주 1100만 주로 구성되며 올해 말 거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대리빗은 지난해 기준 1조 달러 이상 거래량을 기록했고 미결 제약정 규모도 3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옵션 플랫폼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파생상품 분야에서 바이낸스와 같은 경쟁사에 대응할 글로벌 역량을 확보하게 되며 특히 아시아와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디지털 자산 기조와 규제 완화가 M&A 환경을 조성했으며 최근 리플, 크라켄 등의 대형 인수 사례와 함께 업계 전반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앞으로 미국 내 옵션 및 영구 선물 거래가 합법화될 경우 추가적인 수익 확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가 알파벳 산하 구글 페이먼트에 대한 감독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시행됐던 규제 방침을 뒤집는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러셀 보트 CFPB 국장 대행은 해당 제품은 위험하지 않았고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되지도 않는다며 자원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CFPB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문제의 결제 서비스는 2024년 6월에 이미 미국 내에서 종료됐으며 CFPB의 감독 결정은 그 이후에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은행 중심으로 규제 초점을 되돌리는 중입니다. 이번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 평가됩니다. 메타가 자사의 핵심 AI 연구소인 페어의 새로운 책임자로 로버트 퍼거스를 임명했습니다. 퍼거스는 2014년 페어를 야닉 르쿤과 함께 공동 설립한 인물로 최근까지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5년간 일하다 메타로 복귀해 라마 기반 생성형 AI 개발에 참여해왔습니다. 페어는 메타의 장기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로봇 제어, 음성 생성, 이미지 인식, 오픈소스 LLM 등 다양한 미래형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AI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퍼거스는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메타가 AI 연구 리더십 강화를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애플이 미래 디바이스 시장을 겨냥해 스마트 글라스, AI 서버, 차세대 매경 전용 칩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스마트 글라스 칩은 애플워치 칩을 기반으로 설계돼 초저 전력으로 동작하며 여러 대의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도록 특화되었습니다. 양산은 빠르면 2026년 말, 늦으면 2027년이 목표입니다. 이 기기는 메타의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와 경쟁하며 애플은 코드명 N401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초기에는 AR이 아닌 일반 AI 기반 스마트 글라스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애플은 M6, M7 맥칩, 아이패드 프로용 M5 칩, AI 서버용 전용 칩도 준비 중입니다. 특히 발트라라는 코드명의 서버 칩은 현재보다 최대 8배 성능 향상이 목표입니다. 여기에 더해 애플워치와 에어팟에도 카메라와 AI 기능을 결합한 전용 칩 내비스, 글래니를 2027년까지 개발하고 있으며 비침습 방식의 혈당 측정 센서도 애플워치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애플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칩과 디바이스가 통합된 생태계 중심 전략을 통해 차세대 AI 웨어러블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